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회사 노블레스비에서 커플 매니저를 하고 있는 사랑 메신저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제가 유독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첫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대요. 두 번째는요, 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좋으면 정말 감사함이 느껴진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좋은 걸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해요. 자, 여섯 번째, 함께하는 미래를 자주 그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랑하는 연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내 삶에 균형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닌 만나는 사람과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셨을 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연애 잘하고 싶거든요. 나도 교제 잘하고 싶거든요. 나도 결혼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분명 나만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닐 텐데요. 왜 나만 이렇게 연애가 어려운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오늘 사랑 메신저 윤쌤과 함께 애착 유형과 MBTI 진단을 통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모든 일과 생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빠른 과학기술과 고성장으로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요즘처럼 위드 코로나로 누군가를 쉽게 만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부재가 되어서 연애와 결혼에 그저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연히 소개팅을 하거나 심지어 연애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의도치 않은 감정적인 상처와 시간적인 소비로 인해서 어느새 나이만 꽉 차게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이 팍팍하게 힘들수록 우리는 사주나 심리 테스트에 많이 의지를 하곤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깊이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누구인지 관찰할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입식 교육과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객관적인,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남자들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기요, 요즘은 여자들이요, 어떤 마음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야 될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나의 부모와 내가 맺었던 애착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애착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부모하고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애착 관계가 드러나지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연애 애착 유형입니다. 연애 애착 유형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혼란형,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혼란형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부부간의 싸움이라든지 그리고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환경적으로 성장이 됐을 적에 많이 혼란스러움을 느껴서 누군가 본인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야nom들이 많이 하는 말, 다가와, 꺼져줄래? 이런 말들을 좀 심리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깊이 친해지는 것에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요.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그렇다고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불안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피형은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회피형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방치한 경우가 많았던 유형들. 그래서 아무래도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영역이 없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상대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불안형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있는 사람을 막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당하면요, 그 패턴이 더욱 악화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형은 너무나 이상적인 유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형을 만나면은 굉장히 연애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증폭이 되고요. 서로 안정되게 받아들이고, 이 안정형들은 굉장히 본인의 노력을 해서 획득한 유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MBTI 검사입니다. 16가지 유형의 성격 진단을 할 수 있는 MBTI는 나의 성향을 진단할 수 있고 나의 장점과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 관계에서 다른 보완점을 찾는데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연애 애착 유형에 있어서 혼란형이나 회피형이나 불안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안정형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한 획득형은요, 서로 안정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안정형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MBTI 한번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본 성향과 연애할 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MBTI 성격 유형은 총 16가지인데요. 주의 초점과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에 따라서 세 분화됩니다. 심리 분석 프로그램으로 나와 잘 맞는 상황과 나와 잘 맞지 않는 성향에 대해 어떠한 문제 해결점보다는 상대와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확장되어지는 데 활용하기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 왼쪽 편을 보시면요, ESFJ가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편을 보시면 INTP가 보이실 거예요. 주의 초점을 하는데 에너지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구분되어지고요.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인식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 양식과 생활 양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E형은 외향적이고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반대로 I인 내향형은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S형은요, 굉장히 자기의 감각, 경험, 실제 경험들을 굉장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N형은 직관형이에요. 본인의 어떤 직관적인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에 나가서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적에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는 그야말로 feeling, 감정형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떤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 관심사가 사람에 이렇게 의지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T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고형으로 진실, 사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즉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T형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삼성전자나 대기업 쪽에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T형이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해를 하고 생활 양식을 한다 어떻게 구분되어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와 P에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J는 철저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간다. 이분들은 사전적으로 목적에 있어서 그 여행의 어떤 비용, 장소, 시간, 일정 이런 체크가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P형은요.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야말로 좀 센스빌리티한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MBTI 성격 유형 검사까지 나의 기본 성향과 연애할 때의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내 성격을 정확히 알면 상대도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H학 유형과 MBTI 성격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료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그 DISC 행동 유형 자격과 심리치료 2급 그리고 심리분석사 1급 MBTI 자격을 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분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인연 만나고 싶으신가요? 내 성격을 정확히 알면 좋은 상대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인연도 텃밭이에요. 그래서 가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향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객관적인 내용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메신저 윤생과 함께 좋은 텃밭에서 좋은 인연 만납시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 가득하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